제가 현재 나스닥을 지금 하락 쪽으로, 물론 아까도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실질적으로. 자, 프레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지지와 저항은 더 강하다라는 거죠. 더 강하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단기적인,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단기적으로 미증시뿐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도 끌어올리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N자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조정파동이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단기 하방, 중장기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줘야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줘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상방으로 확실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단기 하방, 중장기 상방. 앞전에 금리 인상 쇼크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요.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요. 일단 전저점 밑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설명드렸는데 왜 전저점 밑으로 보고 있는지, 물론 제가 하는 분석 내용이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왜 전저점 밑으로 보고 있냐면, 뭐 이거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시간이 말을 해주고, 제가 보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은 시장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뭐 채널 때도 있고, 뭐 지지 저항, 뭐 역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시장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제가 지금 왜 나스닥이 저점 밑으로 깨진다고 보고 있느냐면, 이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깨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요. 이 트럼프의 관세 쇼크, 이 저점 밑으로 깨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 반등 후에 이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빠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죠. 야, 지금 추세가 상방인데 어떻게 다시 한번 이게 저점 밑으로 빠지게 되느냐. 물론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시면 돼요.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 내도 100%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실 것만 들으실 건 들으시고 걸리실 건 걸리시면 돼요. 제가 분석하는 게 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본인도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야, 분석 내용이 너무 얼토당토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알아서 잘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 자체가 2020년도 차트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년 차트에서 상승이라도 2년 차트에서 하락이면 주가는 하락해요. 2년 차트에서 하락이라도 3년 차트에서 상승이면 상승하죠, 주가는요. 즉 프레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지지와 저항의 신뢰도는 높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죠. 이때 코로나 쇼크가 터지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죠.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죠. 이게 관세 발표하고 떨어지셨자며. 자, 이때
이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했죠. 2007년도, 2008년도 미국 쪽에서 주택담보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니까 코로나 때 마찬가지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실행했죠. 그때 먹혀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외부에 안 나갔죠. 외부에 안 나가고 돈을 시중에 무한대로 풀어내니까 집에서 딱히 할 게 없죠, 사람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시중에 유동성은 넘쳐나고 해서 증시와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증시와 비트코인을 상승을 시켰죠. 양적 완화를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렸는데 이제 부작용,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뭐 소비자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이 정도면 이제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중에 풀어줬던 이 코로나 때 양적 완화로 돈을 무한대로 풀어냈던 자금을 금리 인상으로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증시가 폭락을 맞았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한 시점이고, 자, 지금 기술적 분석상 보시게 되면 지금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이 추세의 정의는 저점과 저점의 연결이거나 고점과 고점의 연결. 최소 저점과 저점이 두 개는 나와야 돼요. 이런 저점과 저점이 최소 두 개는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작도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다음에 지지 라인에 붙었을 때 세 번째, 이게 가장 빠른 매수 방법이에요. 최소 두 개의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줘야지만 세 번째 이 두 번째 지지 라인을 찍고 반등했던 주가가 세 번째 진입을 했을 때 이때 진입할 수 있죠. 세 번째 진입하는 게 가장 빠른 진입 방법이에요. 추세 매매에서. 자, 지금 보는 차트는 아까 설명한 2020년도부터 차트니까 대략적으로 한 5년짜리 차트예요. 차트 자체가 한 5년짜리 차트고 그만큼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강하겠죠. 자, 이 저점이 어떻게 그리고 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의 저점, 코로나 쇼크의 저점,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이죠.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또한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때 의미 있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게 좋아요. 추세를 잡을 때. 뭐 급락을 맞았던 순간적으로 쇼크를 맞았던 급락의 저점을 잡거나 아니면 이슈의 급락을 잡거나 반대로 관세 트럼프 관세를 유예를 해서 뭐 급등을 했던 이런 고점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고점과 고점이든지 저점과 저점을 잡는 게 좋죠. 자, 코로나 저점이고 금리 인하 저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최소 저점이 두 개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일단 의미 있는 저점이나 의미 있는 고점을 잡는 게 좋아요. 물론 아무
해야 되나? 아무튼 의미 있는, 누가 봐도 의미 있는 그 저점이나 저점과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고점과 고점 이런 식으로 잡는겠죠. 그리고 동일선상으로 추세선을 잡을 이 방송을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 추세선 작도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물론 추세선 결은 똑같아요. 이 상단과 하단에 뭐 이런 식으로 채를 잡는데 약간 틀어지게 잡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하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수렴하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확장력으로 잡으시는 분도 있죠. 대부분 이렇게 잡아요.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식으로 이 상단과 하단의 각이 틀어지는 억각 추세를 많이 잡죠. 뭐 이런 식으로도 움직여도 추세긴 한데 이제 확장력이죠. 이 확장력으로 잡으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10명 중에 9명 이렇게 잡아요. 저렇게 잡는 게 동일선상으로 이런 식으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하단의 각과 상단의 각이 이런 식으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 때보다는 이 지지와 저항의 반발력이 약해요. 근데 왜 동각 추세를 잘 안 잡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상단과 하단의 각이 틀어지는 억각 추세보다는 이 상단과 하단의 각이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를 잡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지만 이 지지와 지지 반발력이라든지 저항 압박이 훨씬 더 강하죠. 신뢰도가 강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자,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이죠. 코로나 쇼크의 저점,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이 상단의 고점에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본 예측은 주가는 이 채널대 중장기적으로 이 채널대를 타고 움직이겠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 상단에 노란색 추세선도 물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 상단에 붙게 되면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주가가 지금 계속 밀고 올라 여기서 이 지점부터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주가가 이 상단에 노란색 선상에 추세선 상단에 걸리게 되면 뭐로 작용하죠? 강한 저항으로 작용해요. 이해되셨나요? 이 밑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 반발력을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 저항 라인에 진입을 하게 되면 또 동각이죠. 억각 추세보다 잡기는 힘들어도 그 지지와 저항의 신뢰도는 더 강하죠. 이 주가가 저 상단에 붙게 되면은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채널 상단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상단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상단 저항 라인에서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죠.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결국은 횡보를 하다가 급락을 맞은 거죠. 이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저항 라인을 확실히 돌파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뒤에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뭐 나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을 잡고 길게 가져가시면 좋고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은 쇼크를 대비해서 물량을 줄이는 게 좋다 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동각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증시가 폭락이 나왔죠. 쇼크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없는 건 아니고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 후에 뭐 하락 3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후에 하락 5파,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어지죠.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 뭐 상승 3파, 이런 식으로 이 조정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락 중이라도 반등의 조정 파동은 나오고,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조정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나스닥을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동각 추세죠. 동각 추세인데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동각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했죠. 자, 차트는 다시 거보면, 자, 의미 있는 저점이 코로나 쇼크의 저점. 이때가 코로나 쇼크의 저점이고, 이 구간이 여기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이 마무리되는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이에요. 그리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동각 추세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증시가 폭락을 맞았죠. 이건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증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저항 라인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다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차트는 지금 상승 추세예요. 저점 밑으로 빠진다고 상승 추세인데, 저점 밑으로 빠진다고 상승 추세긴 한데, 자, 이 고점 저항량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여기서 최소 이 하단 지지 라인을 밟아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채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줘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끌어올리기에는 하단의 지지 라인을 못 밟아줬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다가 힘이 풀릴 거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락 N자. 단기적으로는 하락으로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락 N자 3파동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릴 거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히 고점 동각추세 상단 저항에서 밀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갱신한다? 극히 드물어요. 또한 신고가인데 추세 상단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술적 반등 후에 추세선 하단을 때려주고 단기 하방을 보고 있는 거죠. 단기 하락을 보고 있고, 이 지지 라인을 밟아주면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나요? 아니죠. 결대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은 물론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 같으면은 매도 포지션 취해서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라는 게 가장 수익이 좋긴 한데 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결대로 치라는 거죠. 물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지지라인이 눈에 보이죠. 좌측이 없는 지지라인이 보이면 여기서 청산을 하면 여기서 매수를 타는 게 아니라, 청산을 하고 나서 반등하게 되면은 다시 결대로 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가는 방향으로, 매도는 매도 방향으로만, 매수는 매수 방향으로만, 가는 방향으로만 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라도 뭐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 직전에 뭐 트럼프의 관세 쇼크 직전에 앞전에서 가장 큰 파동 그 하락 추세 파동은 이제 금리 인상 쇼크 파동이었죠. 이때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고 어 그로 인해 증시를 상승시켰지만 이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뭐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중에 걷어들이는 시중에 풀었던 자금을 걷어들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 쇼크를 맞았죠. 자, 금리 인상 쇼크 맞았을 때 어떻게 맞았느냐? 이 고점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패턴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고점에서 엄청 빠졌죠, 단기적으로. 증시를 이만큼 끌어올리고 나서 전 세계 증시를 어떻게 보면 이때가 1차 신고가예요. 나스닥 전 세계 증시 미장의 1차 신고가인데 미장이 1차 신고가인데 여기서 금리 인상 쇼크가 맞으니까 1차적으로 주가 급락을 했죠. 고점에서. 고점을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기술적 반등은 나왔어 실적으로. 급락 후에 급락 후에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급락을 맞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이때 또 소비자 그 시장 참여자들이 뭐라고 했냐? 아, 금리 인상 쇼크가 마무리됐다. 이때가 1차 신고가예요. 아, 이제 금리 인상 쇼크가 저점 나왔다. 저점 나왔으니까 저점 나오고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쇼크가 마무리됐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1차 신고가인데 미증시 1차 신고가죠.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미 증시 1차 신고가야 되는데 저런 신고가 구간에서 쇼크를 맞게 되면 저런 식으로 V자 반등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1차 쇼크 뒤에 1차 쇼크 후에 기술적 반등 하락 2파죠. 하락 2파 진행 뒤에 자 하락 3파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됐죠? 하락 3파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저점 라인을 깼어요. 금리 인상 1차 쇼크에 저점 라인을 깨고 하락 3파가 진행됐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지금도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전 세계 증시가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 후에 하락 3파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하락 3파로만 끝났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3파가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하락 3파가 진행을 하니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는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은 이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세 쇼크는 끝났다고 보는데, 앞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에서 저런 식으로 V자 반등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이뤄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앞전에도 결국은 하락 파동의 마무리가 하락 5파 진행 후에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가 진행된 후에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앞전보다 지금 쇼크, 한파동 1차 쇼크가 컸기 때문에 앞전과 같이 하락 5파는 아니더라도 최소 하락 3파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추세선 지지라인과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파동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 코로나 쇼크가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때 코로나 쇼크가 터지니까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서 미국에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고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전 세계 증시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증시와 비트코인을 1차 신고가, 이때가 증시 비트코인 1차 신고가 구간이에요. 또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어도 과거에는 항상 장기적으로 커플링을 갔다라는 거죠. 1차 신고가가 나왔지만 이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또한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미국에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1차 쇼크가 왔죠. 1차 쇼크가 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하락 2파죠. 하락 추세라도 반등 파동이 있어요. 하락 2파.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3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하락 4파. 하락파의 마무리 하락 5파. 이후에 이 지지에 반발력을 이용해서 2차 신고가가 나온 거죠. 자, 2차 신고가 나왔는데 지금 이 동각 추세, 억각 추세보다 힘이 강한 동각 추세 하단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현재 트럼프 관세에 1차 쇼크를 맞은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1차 쇼크를 맞고, 여기서 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도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왜? 앞전에 이미 과거에 나왔죠. 1차 신고가에서 금리 인상 쇼크에서 1차 쇼크가 맞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 1차 쇼크를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관세 쇼크의 그 하락 파동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희망을 돌리신 분이 상당히 많죠. 뭐 관세가 유예가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데, 이게 증시가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분석하는 게 틀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희망으로 돌리신 분이 왜 많냐면 지금 미국 주식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죠.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희망회로를 돌리는데, 이미 과거 데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관세 쇼크를 맞고 지금 트럼프가 뭐 유예를 해준다 라고 해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서 미국 채권 국채의 인지도가 약해졌죠. 그로 인해서 달러의 인지도 약해졌고,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오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앞전처럼 최소 하락 1파 뒤에 하락 2파,
하락 3파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추세선 하단 코로나 쇼크, 관세 쇼크를 이어주는 세 번째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해줘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지 반발력을 이용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그럼 보시게 되면 이 저점까지 깨고 내려오려면 이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와야 돼요. 관세 쇼크의 1차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이 선행을 하죠. 엔비디아 좀 팔란티어 반발력이 강한데 엔비디아, 테슬라도 다시 한번 관세 쇼크의 저점 현재가 대비 30에서 50%까지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현재가 대비. 물론 정확히 때리진 않고 약간 근데 이 근방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정확히 딱딱 맞고 가지는 않더라도 좀 약간 덜 올 수도 있고 약간 깨고 페이크를 휩스를 완전 주면서 갈 수도 있는데 최소 이 근방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죠. 이 근방까지는 와야지 이 반발력을 이용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앞전에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도 높아 보이지만 이, 이 고점 전에 이 고점이 먼저 나왔죠. 역사상 신고가고 역사상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세 쇼크 전에 가장 큰 쇼크였죠. 위증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쇼크 때 이 파동 자체가 어떻게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신고가 구간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땡겨서 보시게 되면 얘가 1차 신고가 구간이에요. 보이시나요? 얘가 1차 신고가 구간에서 금리 인상, 관세 쇼크 이전에 가장 큰 쇼크를 맞았을 때 어떤 파동으로 빠졌는지 보면 답이 나오죠. 1차 금리 인상 쇼크, 기술적 반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금리 인상 쇼크는 마무리가 됐구나. 금리 인상을 맞고 폭락했던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과 같이 관세 쇼크를 맞고 단기 반등이 나오니까 쇼크가 마무리됐구나 라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하락 3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하락 4파가 나오고 지금도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관세 금리 인상 쇼크보다 더 고점이 올라갔죠. 고점이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뭐 트럼프 관세를 유예해 준다고 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세 쇼크의 불확실성이 해결된 거 아니냐. 앞전도 마찬가지 급락 뒤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쇼크 뒤에 기술적 반등. 여기서도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이 금리 인상 1차 쇼크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3파가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락 2파 진행 뒤에 이런 식으로 하락 3파가 나오면서 이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고점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그냥 단순히 고점이었어요. 그냥 고점. 추세선의 저항이 별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저기서는. 여기선 추세선의 저항이 없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추세선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동각 추세에 상단 저항에서 밀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상단에 하단에 가기 틀리기에는 억각 추세보다 동각 추세가 잡기 힘들지만 그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더 높다라는 거죠. 현재 주가는 동각 추세. 지금 고점도 리스크를 안 왔는데 지금 동각 추세의 저항까지 같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저항이 하나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저항이 지금 두 개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항 두 개가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죠. 앞전에는 그냥 저항, 신고가 저항에서 주가를 밀어냈는데 그냥 신고가 구간의 저항을 밀어냈는데 현재는 신고가 저항이 일단 하나가 붙었죠. 그리고 동각 추세의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이 지금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항이 두 개죠. 앞전엔 레벨이 1이었는데 지금은 레벨이 2예요. 레벨 2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 이 하락파를 마무리를 지려면 이 추세 하단 지지라인까지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앞전에도 양적 완화로 끌어올렸던 증시 자체를 금리 인상 쇼크로 1차 쇼크를 맞고 기술적 반등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로 마무리 진 거죠. 그러고 나서 확실히 하락 파동을 마무리 지고 다시 한번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고가 저항에 또 걸렸고 추세선 동각 추세 상단 저항에도 같이 걸린 거죠. 그 앞전과 똑같이 지금 하락 1파가 진행이 됐고 앞전보다는 이 하락 쇼크가 더 컸죠. 금리 인상 쇼크의 하락 1파 파동보다는 현재의 금리 인상 쇼크 하락 파동이 컸기 때문에 최소 마무리가 되려면 하락 1파 뒤에 현재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2차 반등 뒤에 최소 하락 3파가 나오면서 추세선 하단 레인지 근방까지 하락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잘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락 3파가 나오게 되면 1파 쇼크를 1파 하락 저점을 깨는 거죠. 하락 저점을 깨게 되면 지금 뭐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다 빠진다고 봐야죠. 지금 보시기 때문에 팔란티어 지금 국내에 많이 잡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1차 쇼크 때 나스닥과 똑같이 쇼크를 맞았죠. 나스닥과 똑같이 1차 쇼크를 맞았죠. 대략적으로 46% 쇼크를 맞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물론 팔란티어가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밀어 올리고 있죠. 실적을 바탕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팔란티어가 대장이다. 무조건 팔란티어를 매수를 해야 된다. 팔란티어를 잡고 존버를 타면 된다. 이게 나스닥이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가잖아요. 나스닥이 좀 전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팔란티어가 쇼크는 제일 빨라요. 지금 반등 반발력이 가장 좋긴 한데 반대로 나스닥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이 저점 밑으로 깨지고 이 저점 밑으로 깨진다 봐야죠. 그러면 현재가 대비 50%도 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까지 빠질 수 있어요. 팔란티어. 이해되셨나요? 이 저점 깨고 내려가면 나스닥이 저점 깨고 내려가게 되면 팔란티어 또한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얘네들이 중소형주가 아니죠. 팔란티어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따라가요. 일단 저점이 다 깨진다는 거죠. 엔비디아 또한 지금 나스닥을 따라서 나스닥이 선행이죠. 뭐 나스닥, 테슬라, 엔비디아 다 선행인데 나스닥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량을 줄이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또한 나스닥 쇼크를 받고 고점 대비 지금 44% 급락을 했다가 트럼프 관세 유예가 나오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는 한 76달러까지 만약에 나스닥이 이 지점에 쇼크를 받고 나스닥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나스닥도 무조건 저점이 깨지죠. 관세 쇼크 일자 저점이 이런 식으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N자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죠. 나스닥 쇼크, 관세 쇼크를 받고 일자 급락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나스닥을 따라서 커플링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엔비디아 또한 70불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저항 라인이 뭐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일단 저항 라인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추세선 라인을 지금 타고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나스닥이 약간 더 열려 있긴 하잖아요. 이 상방으로 약간 더 열려 있긴 한데 얘가 지금 이게 추세선 라인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잖아요. 이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여기서 그냥 횡보만 해도 저항 라인에 걸려요. 실질적으로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스닥이 추세선 하단,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채널 하단까지 확인하러 하락 3파로 확인하러 내려가게 되면 나스닥 또한 테슬라 엔비디아 또한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 저점은 무조건 깨진다고 봐야죠. 이 저점 브레이크 라인은 무조건 깨지고 이 다음 브레이크 라인이 이 구간이거든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브레이크 라인. 대략적으로 이 저점이 깨지는 브레이크 라인 진포가고 이 브레이크 라인을 진포가고 나스닥이 지지 라인 받는 게 또 거의 비슷해요. 나스닥이 저점이 깨지고 난 후에 하락 3파로 진행이 될지 이 저점이 깨지는 브레이크 라인의 지지 라인하고 대략적으로 엔비디아가 1차 이탈하고 브레이크 라인 비슷하죠. 그럼 현재가 대비 대략적으로 한 30%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뭐 테슬라도 똑같고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뭐 팔란티어도 똑같고.
엔비디아 영상은 뭐 엔비디아하고 뭐 분석 영상은 다 있어요. 뭐 지금 분석해 놓은 영상이 음, 문서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분석을 해놨는데 뭐 메타, 브로드컴, 엔비디아, 테슬라가 주네요. 일단은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등 이건 제가 뭐 업로드로 올려놓고 업로드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그 다시 보기 보시면 뭐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려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의 기회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위기에도 기회가 있긴 하죠. 위기에도 기회가 있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 속술이라고 하죠. SOLX. 이거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마이너스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맞았냐면 고점 대비. 반도체 레버리지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요번 폭락장 얘도 결국 나스닥을 추종을 해요.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반도체 지수 다 암주니까 그래서 고점 대비 한 89%까지 갔죠. 네, 이거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은 무조건 수익이 빠른 속도로 날 수 있고 한 2, 300%는 단기적으로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90, 89%까지 갔다가 지금 이 속술에 국내 투자들 상당히 많이 물려 있어요. 이 속술 자체 상당히 많이 물려 있고 지금 이제 나스닥 반등이라고 물타기를 막 추가 매수 여기서 지금 매수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매수 타고 막 추가 매수하고 지금 자금을 끌어다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나스닥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나스닥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1차 쇼크 아니죠? 관세 쇼크 1차 쇼크 밑으로 떨어지죠. 저점 밑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3파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석 하단까지 지지를 받으러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게 되면은 이 속술도 떨어져요. 지금은 되게 싸 보이지만 일단 최소 저점 밑으로는 떨어지거든요. 속술도. 그러면 현재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50% 쇼크예요. 이해되시나요? 잘못 들어가면 지금 마이너스 50% 쇼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나스닥이 지지 라인을 하기나 내려오게 되면 지금 잘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50% 쇼크예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고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스닥이 뭐 분석 내용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 4달러 구간 4불 한 5불에서 4.5불 라인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지지 라인에 거의 같이 있죠. 양지지 구간 지지 라인이 두 개예요. 지지 라인이 하나가 아니라 지지 라인이 두 개죠. 아마 4.5불 정도 될 거예요. 대략 좀 선 진입해서 5불 라인에서 4.5불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4.5불에서 5불에서 4.5불 양지지 구간이죠. 양지지 구간인데 대략적으로 이 저점 밑에 많이 저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지지 라인이 딱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지 라인 거의 물려요. 저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음 지지 라인이 여기인데 이 속술도 같이 물린다라는 거죠.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면 쪽술의 강한 지지 구간과 나스닥의 지지 구간이 같이 물린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반발력이 상당히 빠를 수 있어요. 반발력이 상당히 빠를 수 있고 최소 현재 구간이 저항 구간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일봉상
대략적으로 저항 구간.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 구간이죠, 현재. 강한 저항 구간이 위치해 있는 거고, 저항대 돌파 후에 저항대 쌍봉 걸리고 지지받고 1파 상승, 지지받고 상승했다가 지지라인에서 여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어야 되죠. 지지라인 이탈하고 나서 되돌림 저항 구간이죠. 그리고 나스닥 쇼크를 받고 하락 3파가 진행이 되면 강한 지지라인 5불에서 4.5불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하락할 걸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반등하게 되면 현재가 구간까지 끌고 가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되게 좋죠.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안 치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300% 이상은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또 반발력도 좋기 때문에 뭐 하락률도 이 급락률도 크지만 이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 뭐 일주일 정도 뭐 일주일 운때가 맞게 되면 운때 맞게 되면은 뭐 2, 3일 안에도 끌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뭐 레버리지 안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한번 잘 보시고 계시다가 진입 오면 그냥 눈 감고 매수해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쪽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많이 지금 추가 매수하고 있는데 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뭐 추가적인 자금이 있으면 여기서 물량을 실어가지고 본인의 평단가를 12불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할 때 빠져나오는 적밖에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는요. 나스닥이 하락 3파로 진행을 해서 나스닥이 지금 하락 3파로 진행을 해서 앞전에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1차 쇼크가 나오니까 1차 쇼크가 나와서 반등을 하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니까 금리 인상 리스크가 끝났다. 불확실성 끝났다라고 지금과 같이 약간 희망회를 돌렸죠. 희망회를 돌리고 다 아니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락 3파가 나오면서 이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깼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세 쇼크 1차 쇼크를 맞고 지금 반등 중에 있는데 앞전처럼 하락 3파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는 거죠. 하락 3파로. 이렇게 V자 파동 카운팅상 뭐 이런 식이 있죠. 뭐 상승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 마무리 짓고 다시 하락파로 2파, 3파 뭐 이런 식의 파동도 있고 하락 파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V자 반동도 있긴 하죠.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V자 반등도 있는데 특히 현재 고점이죠. 신고가죠. 신고가에서는 그러기에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확률상 힘들고 이미 앞전에 1차 신고가에 나왔기 때문에 앞전 1차 신고가 현재 신고가 전에 앞전이 금리 인상 쇼크로 인해서 1차 급락 기술적 반등 희망회로 돌리고 있다가 하락 3파가 나왔죠. 하락 3파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쇼크의 1차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그리고 하락 5파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추세 후에 트럼프 관세 쇼크 1차 쇼크 기술적 반등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후에 하락 3파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기술적 반등 이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 현재. 물론 지금의 파동이 길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쇼크의 1차 파동 트럼프 관세 쇼크 1차 파동이 깊었기 때문에 앞전처럼 하락 5파는 아니더라도 최소 하락 3파로 진행이 되면서 최소 이 저점은 깨고 내려가야지만 요번에 장기적인 하락파가 마무리가 짓고 마무리 뒤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관세 쇼크의 1차 저점이 깨지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들도 다 저점 밑으로 깬다는 거죠. 테슬라 또한 저점 밑으로 반등 중에 있지만 현재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나스닥을 추종을 하는데 여기서 1차 쇼크를 맞고 뭐 테슬라가 좀 많이 맞았죠. 테슬라가 좀 하락 쇼크를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차트가 다 거의 나스닥이 똑같죠. 왜 나스닥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관세 쇼크 1차 급락을 맞고 현재 기술적 반등이 있지만 나스닥이 하락 3파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별점을 깨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또한 이 테슬라 같은 또 기술적 분석상 약간 나스닥 차트 자체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추세선 하단을 지지를 못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가 대비 나스닥이 지지라인을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면 테슬라 또한 이 지지라인은 무조건 깨고 내려가겠죠. 그럼 현재가 대비 대략적으로 40% 정도 하락할 수 있어요.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파동 보시게 되면 약간 파동상 약간 헤드앤숄더 파동 냄새가 나요. 하락 파동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잡아주고 약간 변형이긴 한데 지금 약간 헤드앤숄더 냄새가 나요. 이런 식으로 좌측 저항대를 잡아주고 이게 만약 헤드앤숄더 파동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약간 변형이긴 하지만 이대로 밀고 내려오게 되면 약간 헤드앤숄더 파동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좌우측 저항 변형이긴 한데 좌측 저항 구간에 지금 진입해 이게 헤드앤숄더 파동이면 이 좌측 저항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 분석 내용이 틀릴 수는 있겠죠. 틀릴 수는 있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 뭐 유튜버 분들 보시게 되면 일단 대략적으로 약간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거다. 그 대부분 이제
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데 이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죠. 좋게 좋은 방향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 저처럼 이렇게 뭐 지금 저항 구간이니까 뭐 물량을 줄여야 된다. 물량을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지금 저항 구간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들고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고 여기서 10주를 손절을 하게 되면 그 현금을 가지고 대기를 타고 있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20주를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물량이 늘어날 수 있죠. 여기서는 10주를 손절을 해서 10주를 약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지만 만약에 헤드앤숄더 파동으로 나스닥을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물량을 20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거 보고 마무리 방송 보고 마무리 질 건데 이 하락하는 그죠? 이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은 이것도 지금 아마 저가 대비 한 30% 정도 지금 몇 프로 정도 올라갔지? 이 하락장이라도 상승하는 종목은 나와요. 하락장이라도 상승하는 종목은 나오고 하지만 그 대형주들은 못 올라가요. 철저히 나스닥가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주도 못 올라가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도 계속 매 방송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점 대비 현재 한 37%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2, 300% 최소 2, 300%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로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분석상이나 이게 주가를 밀어 올릴 때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실적 아니면 테마 이런 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뭐 역헤드앤숄더 파동이나 헤드앤숄더 파동 이런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이 같이 우상향이 되면 상승할 때도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일단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종목. 이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건 다시 보기 보시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모자이크 컴퍼니 장기적으로 가도 좋고 일단 마무리 시점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물 포지션은 지금 물량을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다. 현금 엔비디아, 테슬라, 나스닥, 애플, 메타, 구글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들 현재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추가적인 나스닥 쇼크 하락 산파가 진행이 되면 그 하락 지금 현금을 확보했던 물량을 가지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물량을 훨씬 많이 늘리면서 본인의 평단가를 확연히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제 변함은 없어요. 현재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절대라는 건 없는데 물론 이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무조건적인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신고점이라는 거죠. 신고가에서 저런 식으로 급락 파동을 맞고 저런 식으로 다시 V자 반등으로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 는 힘들어 보이고 얘가 신고가 리스크 저항도 있는데 얘가 추세에서 저항 2차 리스크도 같이 있어요. 저항이 실질적으로 신고가 저항도 걸렸는데 추세선 상단 저항도 걸렸다는 거죠. 이 신고가가 있기 전에 1차 신고가는 이때였죠. 저 신고가가 있기 전에 1차 신고가는 여기였어요.
앞전에서도 이 신고가 구간, 1차 신고가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하락 오파가 진행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37% 정도 이 정도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음, 어디 갔어? 자, 앞전에 신고가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완전히 하락 파동, 완전히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하락 오파가 진행이 되면서 하락파가 마무리가 됐죠. 금리 인상 쇼크 때 대략적으로 자 1차 신고가 구간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은 거죠. 금리 인상 쇼크를 맞을 때 하락 오파가 진행이 됐죠.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37% 정도 37% 정도가 되면서 마무리가 졌고, 현재 보시게 되면 30%도 아마 조정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고점 대비 2차 신고가인데 한 26% 정도 조정이 들어왔죠.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최소 30% 이상, 앞전과 마찬가지로 30% 이상은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한 얘는 지금 그냥 단순히 신고가 구간에서 하락 오파가 진행이 된 거고, 얘는 지금 2차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구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 저항까지 같이 걸려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 저항까지 같이 걸린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앞전의 금리 인상 저항보다 훨씬 더 곱하기 2 저항이라는 거예요. 앞전에는 추세선 저항은 없었어요. 그냥 단지 신고가 저항 구간이었죠. 1차 신고가 구간 때 그냥 저항이 하나였죠. 그냥 1차 신고가 저항 구간. 근데 지금은 역사상 신고가 저항 구간이기도 한데 현재 추세 저항까지 같이 걸려 있죠. 저항이 두 개죠. 곱하기 2 저항이죠, 현재. 또한 앞에서도 빠질 때 보시게 되면 1차 신고가 저항 구간 때 하락 파동이라도 조정 파동이 없는 건, 반등 파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등 파동이 없는데 앞전에 빠질 때 보시게 되면 1차 금리 인상 쇼크를 받고 단기적인 쇼크가 왔죠. 이때도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빠진 거라고. 이때도요.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시장에서 뭐라 그랬냐, 아, 금리 인상 쇼크는 끝났다, 이제 반등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을 깨는 하락 3파가 나왔죠. 하락 3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 하락 4파가 나오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락 5파가 나오고 나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1차 신고가 때 대략적인 조정이 한 38%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앞전의 저항보다 지금 저항이 곱하기 2 저항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앞전에는 1차 신고가 저항이었는데 지금은 2차 신고가 저항하고 추세 저항 같이 걸렸죠. 파동 자체가 앞전과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관세 쇼크로 인해서 1차 쇼크를 받고, 뭐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준다고 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신뢰도는 일단 시장에서 약해졌어요. 시장에서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국채, 채권이 흔들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를 유예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기축통화의 달러가 인지도가 약해졌죠. 여기서 2차 신고가인데 반등은 힘들 거라 봐요. 앞전에 저항이 하나였지만 지금 저항이 한 개, 두 개라는 거죠. 앞전과 마찬가지로 1차 급락 뒤에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한번 1차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3파동. 지금은 앞전에 1차 하락 파동보다는 약간 길어요. 길기 때문에 앞전과 같이
이 하락 파동이 5파동으로 마무리지는 게 아니라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3파로 진행이 되면서 최소 추세선 하단 근방까지는 조정이 들어와야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 보고 있죠. 그럼 고점 대비 현재 앞전에는 1차 신고가 때 대략적으로 한 38% 정도 조정이 들어왔죠. 38% 정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마 추세선 하단까지 몇 프로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한 32%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 현재로서는. 이해되셨나요? 앞전에 신고가 1파동 때는 38% 조정이고 이때는 그냥 1차 신고가 저항 하나인데 현재는 저항이 두 개라는 거죠. 신고가 저항, 추세 저항 해서 최소 저항이 두 개는 최소 추세선 하단 근방까지는 하락을 해줘야지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게 하락 2파의 고점이면 이게 하락 2파의 고점이 되면 현재 뭐 저점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시가총액 최소 52 종목도 다 물려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가격을 선행하는 게 나스닥이니까 현재가가 만약에 고점 구간이고 하락 2파 앞전과 같이 하락 2파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그러서 하락 3파로 추세선 하단까지 밀게 되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가 대비 대략적으로 30에서 50% 이상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다시 말해서 현재 물량을 좀 줄이거나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30%에서 50% 쇼크가 맞게 되면 그때 진입하게 되면 물량을 훨씬 늘릴 수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본인의 매수 평단을 확연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선물, 뭐 나스닥 포함해서 선물 포지션은 지금 현재 저 같은 게 하락을 해야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하락이 나야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매도 포지션 좀 길게 진입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보기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일단 방송 거의 한 이 시간 한 7시부터 9시 뭐 특별한 상황 없으면 7시부터 9시거나 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이제 텔레그램방 더보기라 보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방송 안 할 때는 거기서 일단 소통을 하고 분석 자료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셔갖고 지금 장을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대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죠. 위기가 계속 위기가 되느냐 위기가 기회가 되느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틀려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석했던 내용이 뭐 어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거지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명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무작정 그러니까 유튜버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올라간다, 좀만 버텨라. 저같이 지금 물량을 줄여야 된다,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걸. 근데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 분석 뉴스 시황보다 선행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이 저항 구간이면 기본적 분석이 악재가 많이 나오죠. 악재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물량을 줄이고 선물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라는 거죠. 물론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길을 알고라도 물량 조절 실패하게 되면 본인의 자금만
털리고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특히 선물 포지션 나스닥을 매매를 거의 많이 하시죠. 물론 선물이 나스닥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S&P 다우지수 통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로, 엔화 등등 많이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달러 엔이라고 있죠. 지금 차트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달러 엔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미국 쪽에서 얼마 전 GDP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GDP가 낮게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죠.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렇게 급락을 하니까 시장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또 시장을 해석해서 그 GDP 하락 쇼크분을 다 만회를 하고 그 이상 상승을 했죠.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해서 저금리 엔화 자금이 전 세계 수천조가 뿌려져 있거든요. 수천조가 뿌려져 있고 단기적으로 일본 쪽에서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제로금리 엔캐리 자금의 그 금리 인상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던 뭐 채권, 주식시장을 매도를 하고 그 엔화 자금이 본국으로 소환이 되죠. 얼마 전에도 아마 이때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효과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죠. 현재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 정책이고 미국 쪽은 현재 유지나 내리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이 디커플링 금리거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디커플링 정책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좋고 다시 나와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는데 일본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해요.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해요 현재.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마냥 증시에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폭락장에서도 기회를 잘 잡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맞아요. 폭락장에서도 기회를 잘 잡고 시드 운영만 잘하게 되면 단기적인 수익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추세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쇼크장 이후에는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거든요. 빠른 속도로. 이 저점 어떻게 되게 공포 구간이죠. 이 공포 구간에서 시드를 잘 밀어넣게 되면은 이 시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죠. 뭐 누구에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다 위기죠. 그러니까 위기가 계속 위기인데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일단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뭐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종목 질문을 뭐 방송에서 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뭐 특히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아, 뭐 속슬, 티키큐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고 뭐 주로 선물은 이제 나스닥을 매매를 많이 하니까 나스닥을 매매 지금 단기 매매의 포지션 알려드리긴 하지만 단기 포지션도 좀 알려드리긴 하니까 뭐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방송이 끝나면 주로 텔레그램 방에서 소통을 하고 단기 파동 분석은 주로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더보기란 보시면 입장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도 받아보시고, 일단 연휴인데 연휴도 잘 보내시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보면은 반등 시 매도다. 선물, 특히 나스닥은 반등 시 매도. 또한 현물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포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 뭐 손절이 쉽진 않죠. 손절은 쉽진 않지만 물량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잘들 대응하시고 내일 뭐 별일 없으면 이 시간에 올 거니까 뭐 변동사항 있으면 텔레그램 방에서 뭐 방송 시간도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뭐 시간이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좀 늦춰지게 되면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공지를 해드리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계시면 되고, 일단 별일 없으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